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썰 시청자 질문이고, 3729님께서 네, 질문을 주셨네요. 굉장히 간단하게. 염세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먼저 질문해 주신 3729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염세주의. 염세주의란 말 많이 들어봤죠. 사실 좋은 말은 아니에요. 좋은 말은 아닌데, 저도 솔직히 유튜브 하다 보면 이 얘기 많이 듣습니다. 아, 붕어 형 염세주의 아니야? 붕어 형 너무 염세주의적인 사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많이 듣는 건 아니고 가끔씩 댓글로 얘기해. 뭐 페트 폭력이나 현실적인 거 얘기하면 좀 안 좋은 거, 어,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 안 좋은 것에 대해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굉장히 깊숙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영상의 댓글을 보면, 아, 붕어 형 너무 염세주의다. 너무 세상을 비꼰다. 네, 세상을 비꼰다.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한다. 근데 내가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름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거를 가지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염세주의라는 게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는 안 좋은 거 안 좋다고 얘기해. 우리가 안 좋은 걸 알아야 덜 손해를 볼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막 긍정, 뭐 행정 얘기하잖아요. 저는 긍정을 말하기 전에 부정을 먼저 알고 그 부정을 피해야 우리가 긍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제가 생각한 논리는 그런 거야. 뭐냐면,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부정적인 요소를 부정적인 요소를 줄 수 있는 요소를 내 주변에서 없애버려야 긍정적인 게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주변에 부정 덩어리는 굉장히 많은데, 부정적 요소를 주는 요소는 굉장히 많은데 긍정 외쳐봐야 뭐가 달라지겠냐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내한테 빚이 2억이 있는데 긍정 외쳐봐야 빚 2억이 뭐 차감됩니까? 차감돼요? 아니잖아. 적어도 내가 이 긍정을 가지려면, 현실적인 긍정을 가지려면 빨리 빚 청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빚 때문에 고통 안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일을 하든 뭐든 해가지고 빚의 무게를 탕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염세주의에 대해서 설명하기 이전에 염세주의가 무슨 뜻인지는 알고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잠깐만, 잘못 띄었네. 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좀 잘 안 되는 거지? 메모장 기능이 참 별로 안 좋아요. 메모장 기능이. 잠깐만요. 메모장 기능이 참, 메모장 기능이 참 뭐라고 해야 되지? 굉장히 초등학생이 만든 것 같아.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세주의는 비관주의 또는 패시미즘이라고도 하며, 세계는 원래 불합리하며 비애로 가득 찬 것으로서 행복이나 희열도 덧없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세계관이다. 그러니까 이게 비관주의하고 염세주의가 좀 비슷하게, 네, 지금 보내도 됩니다.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게 뭐냐. 비관주의는 내 자신을 기준으로 세상을 나쁘게 보는 거고, 염세주의는 세상을 기준으로, 전체적인 걸 기준으로 이제 주변 환경을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질문값 드려요. 아우, 감사합니다. 3729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현실적인 얘기나 조언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안 좋아해요. 안 좋아요. 왜냐하면 현실적인 얘기가 부정적이에요 생각하기 때문에. 뭐야? 돈에는 비관주의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이죠. 감사합니다. 기대 안 했는데 감사합니다. 아유, 콤보네 감사합니다. 돈에는 비관주의 아니 긍정이죠. 무한한 긍정이지. 그러니까 쟤한테 이런 얘기 정말 안 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염세주의 같습니까?
제 생방송을 보시고 자주 소통하시는 분들 제가 염세주의 같아요? 보통 염세주의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보면 생방으로 한 번도 저랑 대화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냥 녹화된 영상을 보고 아 붕어 형은 맨날 뭔가 세상이 뭔가 베베 꼬였고 안 좋게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염세주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제 생방을 봤던 사람들은 염세주의를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 내한테 지금 생방에서 염세주의를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제가 염세주의 인상이 사기를 가지고 있다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적어도 내가 봤을 때 생방에서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영상 올려진 거, 그 댓글로 봤을 때, 뭐, 일부 이제 지나가는 시청자분들이 그런 얘기, 뭐,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잘 모르니까. 영상 몇 개만 보고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음, 제가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했죠. 염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 댓글러가 한 분 있다고. 누구지 궁금하시죠? 아까 제가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누구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댓글을 상당히 꾸준하게 많이 다시는 분. 그분이 웃긴 게 좋은 얘기엔 댓글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현실적인 얘기를 한다거나 뭔가 좀 세상 앞으로 봤을 때 이제 그 미래가 좀 안 좋아지고 뭐 힘들어질 거다. 그런 주제를 했을 때 항상 댓글을 다시는 분이야. 좋은 얘기할 때는 댓글 안 달고. 짧은 사연 비용입니다. 아우 디오로니 감사합니다. 오늘 좀 그래도 좋은 일 많이 하시네. 감사합니다. 누구냐 하면 아마 그, 그 누구냐 하면 그 성함인데 엄세훈님이나 보셨나 모르겠네. 그분 뭐야 이 아이콘도 약간 염세주의 같아요. 하면 시커매 아이콘이. 예. 그분이 댓글 다시고 몇 개 소개해 드릴까요? 지금 당장. 여러분 보고 판단해 보세요. 이름도 뭔가 비슷하잖아. 자, 여기 보면 이분이 다른 댓글 중에 하나 있네. 여기 있네. 자, 한국 사람들 특성. 자신의 체면을 유지하여 남한테 잘 보이려고 아부와 아첨을 하는 것들의 대다수이다. 자기가 단 댓글은 굉장히 댓글을 다 달아줘요. 좀 특이하신 분이야. 그리고 현실적인 얘기하면 이분이 항상 댓글이 달려있어. 우리나라 한국의 교육력이 높은 것은 오로지 사람들과의 소통과 대화가 아닌 그냥 주의식 교육으로 인해 대학을 지나가는 공부만을 강요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것인데 심지어 학교랑 학원을 운영하는 교육자나 관련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에 대한 문제를 개혁할 생각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사욕을 일삼으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을 사람이 아닌 돈줄로 보는 것이니 이래서 한국은 교육 자체를 바꾸지 못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또 있는데 자 여기 보면 내가 보면 이런 미친 나라는 가망이 없다. 이거 댓글. 자, 결론적으로 이 나라 한국은 쓸데없는 대학들이 너무 많고 심지어 대학 총장, 이사장,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사람이 아닌 돈줄로 보는 게 대다수이다. 그렇게 대학 나와도 전공과 관련하는 일만 골라서 하니 무슨 취업이 되겠냐. 여러분 이분 댓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몇 개 읽어드렸는데 이분도 약간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저보다 좀 짙지 않습니까? 내 좋은 얘기하는 거 본 적이 없어. 이분 언젠가 방송에서 소개시켜 이분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언젠가 염세주의 관련된 컨텐츠를 하게 되면 이분은 꼭 소개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꼭 들었어. 혹시나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기분 나쁘게. 저랑 좀 다르죠. 저는 이렇게 극단적이진 않아.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 대한 나쁜 점 얘기는 하지만 좋은 점도 얘기를 해요. 좋은 점도 얘기를 해. 근데 이분은 그냥 한쪽으로 완전히 그냥 한 극단으로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이에요. 뭐냐, 이 나라는 끝났다,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 근데 저는 희망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희망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저는 수긍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좀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이분은 단점적인 부분만 얘기를 집중적으로 한다는 거지. 좋은 얘기를 하는 걸 내가 저렇게 댓글을 말하지만 좋은 얘기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약간 생방에 오시는 걸 좀 두려워하는 거, 제가 생방에 와서 보는 걸 좀 두려워하시는 분이기도 해요. 약간. 제가 보는 염세주의는요, 이분 말고 몇 표 더 있어요. 제가 이분 말고도. 근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여기서 적당한 염세주의는 살아가는데 나름 도움을 줍니다. 적당한, 맞죠? 사연이나 뭐 좋은 얘기, 힘을 주는 얘기, 이런 것도 내가 했거든요. 여러분, 저라고 해서 무조건 무조건 세상 베베 꼬는 얘기만 한 게 아닙니다. 저라고 해서 무조건 그런 얘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영상을 다 보실 거예요. 제가 카테고리 왜 나누려고 하는 거겠어요? 장관이 안 그래요? 좋은 것도 있으면 좋은 것도 얘기합니다. 좋은 것도. 좋은 것도 얘기를 해. 염세주의를 가지는 건데, 염세주의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 이거 없애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아니야. 오히려 있잖아요. 염세주의보다 지나친 긍정주의가 더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약간의 긍정과 약간의 염세주의가 있으면 정말 좋아요. 약간의 긍정과 적당한 염세와 적당한 긍정이 같이 있으면 좋아. 그러니까 적당히 좀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면서 적당히 어떤 좋은 생활을 가지는 거. 근데 보통 이 염세주의가 왜 나쁘냐 하면 적당히가 없어요. 아까 그 앞전에 그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적당히가 아니잖아. 맞죠? 적당히가 아니잖아요. 약간 그 스트레이트 아닙니까? 무조건 직진이잖아. 후진도 없잖아요. 좌회전 했다 우회전도 아니고 무조건 우회전이잖아. 우회전 했다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건데. 안 그래요? 그리고 뭔가 비판적 얘기를 하면 좋은 얘기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안 된다, 끝났다, 망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힘든 건 아니지만 망한 건 아니라고. 그리고 우리나라 힘들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못 살아가는 것도 아니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얘기하잖아. 우리나라에서 살기 어려운 건 맞지만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극복을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생긴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그리고 그걸 알아야 돼. 우리나라보다 더 힘들게 이 파극으로 가는 나라가 훨씬 더 많아. 노인 문제가 우리나라만 발생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만 수명 늘어나나?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만 기대 수명이 늘어나나요? 다 늘어나죠, 다. 다 늘어난다니까. 왜 우리나라만 늘어난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나라만 노인만 생긴다고 생각하는가? 다른 나라도 생기지, 당연히. 우리나라만 의학 기술이 발달해요? 딴 나라는 뭐 손 놓고 있습니까? 손 놓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다른 나라도 의학 기술 발달하고 중국도 발달할 겁니다. 그럼 중국도 수명 늘어나고 중국도 노인이 많아질 거야. 사실 우리나라도 골치 아프지만 우리나라보다 더 골치 아픈 나라가 중국 같은 나라일 거야.
중국은 뭐 노인 인구가 한 6억 7억 하겠죠 나중에. 절만하겠지. 사실 우리나라 심각한데 찾아보면 알고 보면 더 심각한 나라도 많거든. 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힘들다고 딴 데 벗어나면 더 힘들 거라는 거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그래서 혈액적인 사고를 켜야 되는 거죠. 적당한 연쇄주의는 좀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지나친 염세주의는 본인 자신을 병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염세주의가 아예 없다는 얘기는 죽어도 아닙니다. 저도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염세주의가 있기 때문에 저도 현실적 얘기를 하는 거야. 없다고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전 지나치지 않다고는 얘기할 수 있어. 사실 현실적 얘기를 하는데 염세주의 사고를 아예 버리고 한다? 못해요. 왜냐? 대한민국 현실을 보면 사실 좋은 것보다 나쁜 게 많은데 어떻게 내가 저걸 아예 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런 거야. 적당히 현실을 파악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을 찾아가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죠. 찾아가라고. 예를 들어 그런 거야. 제가 공무원 하지 말라고 하고, 공무원 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냥, 어? 힘들임하고 죽어라 그게 아니라, 찾아보면 그 좋은 직업들 많단 말이에요. 좋은 직업. 좋은 직업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도 먹고 살 수 있는 직업들 찾아보면 있단 말이야. 우리는 그냥 보통 뭐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만 좋은 직업이 그 직업으로 대한민국 사는. 솔직히 그 직업도 솔직히 대한민국 비하면 다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다 차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부 다. 오히려 돈을 버는 직업은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이 아니냐. 돈을 벌고 생각보다 좀 부르치쳐가는 직업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공무원이 적성이 아니고 공무원 시험으로 도저히 답이 없는 사람이 공무원 시험 보는 거가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 제가 공무원 이 공부를 해봤잖아요. 근데 책상에 한 시간 앉는 것도 고통스러워하면서 공무원 되겠다고 그 학원 다니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있어. 여자라고 다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여자들도 노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자라고 왜 무조건 다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해? 그거 안 보니까 그런 거야. 실제로 그 환경이라는 거, 그 공부 환경이라는 거, 학생들의 어떤 그런 습관이라는 걸 안 봐서, 여러분 도서관 가면 다 열심히 하는 것 같죠.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수험생들 다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여러분 도서관 문 열릴 때하고 나갈 때까지 책상에 계속 붙어 있어 보세요. 자리 비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공무원 시험 해가지고 시간도 까먹은 사람 너무 많단 말이야. 너무 많아요. 이게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누가 보상해줘요, 그거. 뭐 5년, 6년 이렇게 공부만 해가지고 학교 못하고 누가 보상해주냐고. 맞잖아요. 안 될 사람 빨리 빠지고 해서 자기한테 맞는 거 찾아가는 게 맞잖아요. 전환기 쌤도 약간 염세주의가 있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약간의 염세주의가. 염세주의가 있으니까 그런 현실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보면 무조건 뭐 나쁘다 얘기합니까? 좋은 얘기도 합니다. 좋은 얘기. 좋은 얘기에 나쁜 얘기 섞어가면서 합니다. 취업엔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단점이죠, 단점. 취업엔 도움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냥 어 위크니스, 약점이 약점. 오히려 안 써주려고 할 거야. 안 써주려고. 저도 그런 좀 편견을 받았거든요. 저도 공무원 시험 접고 다른 일 하려고 했을 때 공무원 시험 치러 그런 어떤 얘기 하냐면 여기서 돈 벌어가지고 돈 좀 쌓이면 다시 공무원 시험 보러 가겠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진짜.
지금 돈이 부족해가지고 이쪽에 들어온 거 아니야? 아니, 공무원 준비까지 했던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와가지고 만족할 수 있겠어? 이걸 면접관한테 들어봐요. 그리고 안 뽑아줘요, 사실. 잘 안 뽑아줘. 왜냐면 공무원 시험을 봤다는 건 그만큼 사회경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일해본 적이 없다는 거잖아. 책상에 오래 앉아 있기만 했지 막상 뭐 기술적인 일을 했다거나 체력적으로 뭔가 좀 노동력을 요하는 일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못했으면 못했지 잘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잖아. 역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싶은 건 아니다 얘기하는데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는 거야.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할까요? 뭐 카푸 하지 마라. 왜 얘기할까? 어? 카푸 하지 마. 그리고 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조건 서울 가지 마.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난 염세주의 맞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설명을 하잖아요. 지금 서울에 가보면 막상 서울에 가가지고 자기 집에 얘기하고 안정적인 유택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 전체 청년들 중에 한 10%도 안 된다. 한 4, 5%밖에 안 된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빠듯한 월급 받아가지고 그게 이제 월세나 뭐 공과금 내고 서울의 물가 감당한다고 돈 못 모으고 그냥 계속 월세살이 면하지 못하고 5년째 6년째 월세 내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서울에. 그게 현실 아닙니까? 아니, 제가 서울에 가지 말라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서울에 갈더라도 좀 초기 힘들더라도 어떻게 돈 모아가지고 자리 잡고 해가지고 좀 시간이 지났을 때는 내 공간, 내 입으로 된 좀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거의 밑빠진 독이 물 붓기잖아. 서울에 오는 많은 청년들이. 특히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이제 지방에서 서울 와가지고 사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월세 부담이나 어떤 그런 좀 주거 비용에 대한 압박이 장난 아니잖아. 이게 정말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서울에서 일한다고 해서 월급 무조건 많이 주냐? 많이 줍니까? 많이 주긴 하겠지. 근데 엄청 많이 주냐? 아니잖아요. 한 10만 원, 20만 원? 그거 좀 더 줘요. 부호 형님이 조언하실 때 그거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득과 실을 잘 따졌을 때 실이 많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좋은 것만 생각하고 나쁜 걸 생각하지 않아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뭔가 좋은 게 꽂혀 있으면 무조건 좋은 것만 생각을 해. 그런 사람들이 많아. 특히 젊은 사람들 중에. 예를 들어서 서울 가면 일단 저는 일단 좋은 걸 먼저 생각하기 이제 나쁜 걸 최대한 따져보고 나서 그거를 감수하더라도 내가 좋은 거를 좋은 걸 가지고 할 수 있다. 장점이 더 많다. 단점을 아무리 따져봐도 장점이 더 많다. 얻을 게 더 많다 하면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이런 거에 뭐냐 하면 내가 서울에 간다고 하더라도 나보고 오라고 하는 데가 없을 뿐더러 그리고 집이 가난해서 거기 가면 월세 생활 해야 되고 뭐 빚이 많다. 그래도 서울 가야 돼요? 그래도 서울 가야 됩니까? 서울은 공장도 없잖아. 공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가야 돼요? 너도 나도 서울 가니까. 지금 서울 쪽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서울 쪽에. 왜 그런가 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각 없이 서울 가가지고 지금 이 사면 초과가 된 사람들 많아. 어.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서울이 메로나가 초토화됐잖아요. 회복이 안 됐잖아요. 회복이 안 됐잖아. 그래서 서울도 지금 그 직장 같은 거 있죠. 그 직장 같은 거 엄청 많이 잘렸단 말이야. 특히 여직원들 그 좀 희망퇴직 공고사직 당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뭐 당장은 실업급여로 어떻게 버티겠지만 실업급여 나온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뭐 이것저것 내고 다 해버리면 남는 게 없잖아요. 밑빠짐들 물 붓기잖아. 근데
아직도 서울이 짱이다. 서울에 인프라 많다 하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서비스 초토화됐잖아. 서비스직도 초토화됐고 사무직도 초토화됐어요. 사무직. 서울에 사무직 엄청 많잖아요. 거기 젊은 여성들이 차지하는 일자리가 많잖아요. 근데 그 직장이 초토화됐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직장 안 다니면 내가 여유가 많고 모아놓은 돈 많고 집에서 대주고 그거 아니잖아요. 집도 힘들고 모아놓은 돈 하나도 없고 살기 빠듯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일 거 아니야. 그런 분들의 어떤 생계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앞으로 대두가 될 거예요. 이게 아직 수면 위로 아직 올라오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서울 쪽에 많이 벌어질 거야. 서울 쪽은 그런 말 하잖아요. 숨쉬기만이 돈이라고. 맞죠? 숨쉬기만이 돈이잖아. 제가 전에도 이제 뭐 서울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서울이 왜 살아요? 하면 서울에 뭐 상가도 많고 뭐 커피 전문점도 많고요. 그리고 뭐 식당도 많아요 하는데 그럼 그게 공짜냐고. 아니면 그 모든 걸 자기가 다 이용하냐고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그걸 다 이용한다고 하면 과연 돈을 모을 수 있겠냐고. 서울에서 그 장사하는 사람 비싼 월세 임대료 권리금 내가지고 장사하는데 그럼 그만큼 뽑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비싸게 장사해야죠. 나는 좀 돈을 내고. 여러분 서울에서 배달 시켜 먹는 사람도 알겠지만 배달 한 번 시키면 돈 얼마 들어요? 치킨 한 번 시켜 먹어도 제가 알기로는 배달비까지 포함하면 2만 5천 원 정도 돈이 들고 2만 5천 원. 한 번 시킨데 2만 5천 원. 2만 5천 원이면 비싼 가격 아닙니까? 비싼 가격이잖아요, 여러분. 서울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월세 공과금 내고 어, 적당한 돈 드는 것 좀 쓰고 커피도 마시면서 배달까지 시켜 먹으면 과연 돈이 모일까 하는 거죠. 마이너스가 아닌 게 정말 신기한 거지.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내가 서울 가서 뭐 좋은 데 취업할 수 있고 부모님이 뭐 전세금 정도 뒷받침해주면 여력이 되고 전세금 정도 이제 마련해줄 어떤 그런 기본적인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 되고 그리고 내가 일한 직장이 서울밖에 없다. 그럼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오히려 빨리 가라고 말씀드리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정말 가야 되는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앞으로 이 수도권에서 옮긴 청년들의 어떤 주거 문제나 빈곤 문제는 엄청나게 심각해질 거예요. 엄청나게. 10년을 서울에 살았지만 전세가 마련 못해가지고 계속 월세 생활 전전하게 되는 그런 청년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얘기하면서 지금 3점으로 빠졌는데 염세주의가 지나치면 근데 적당한 염세주의는 있는 게 좋다고 얘기했지만 너무 지나친 염세주의라 하면 자신을 병들게 한다니까. 뭘 해도 좋게 안 보는 거예요. 뭘 해도. 어? 어떤 얘기를 해도 나쁘게 보는 거야. 나쁘게 보는 거야. 제가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뭐 현실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그 안에서 뭔가 희망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남들이 하니까 우르르 따라가는 경우 정말 많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가 거기서 발생한다는 생각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남들 하니까 옆집에서 하니까 우르르 따라가는 것 때문에 망하고 가난하다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봐봐요. 뭐 장사 같은 거 봐봐. 뭐 하나 성공하면 그 집에 비슷한 거 다 생기죠. 어? 한 군데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같이 힘들어지고 같이 가난해지고 같이 폐업하잖아. 대한민국 자영 보면 맞잖아요. 뭐 하나 잘 되고 있으면 못 봐가지고 여기도 커피숍 저기도 커피숍 해가지고 서로 커피숍에 서로 손님들 농갈라 먹게 해서 다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다 가난해져가지고 맞잖아요. 그래서 뭐 가게에 원금도 못 받고 완전 개털돼서 나오잖아. 공무원도 있잖아요. 봐봐. 공무원도 진짜 자기가 정말 하고 싶어가지고 공무원 적성이 많고 내가 공무원 준비하면 기본적인 어떤 머리와 기본적인 어떤 자질과 스펙이 된다. 해야죠 그러면. 해야지. 내가 모르는 거 다 잘지하고 감내할 가능성이 있다. 해야죠. 근데 전부 다 그렇냐고요. 거기에 공시 쪽에 뛰어드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냐고. 아닙니다. 상당수는 뉴스에 사람 많이 뽑는다 하니까 원래 공부 안 해본 사람도 사람 많이 뽑는다 하니까 해볼까?
옆집에 쟤 붙었는데 나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가 들어온다거나, 여동생이 붙었으니까 나도 해야지, 아버지의 공무니까 나도 해야지. 그런 사람도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 중에 과연 합격해가지고 임용까지 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안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이제 고시원에서 처박혀서 공부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있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야. 아까 그 어떤 댓글 다신 분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분은 무조건 나쁘게 보진 않아요.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뭐 비판적 얘기를 해도 좋아요. 근데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 보는 것도 안 좋다는 거야. 음?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 지금 대한민국이 힘들긴 해요. 무지하게 힘들긴 한데, 그 안에서도 어떻게 또 열심히 좀 희망을 가지고 나름 어떤 그런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영상 편집이 뭐세요? 네, 분명히 있어요. 님도 뭐 나쁘게 본다고 해서 뭐 대한민국 뜰 거 아니잖아요. 살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살 거 아니잖아. 그 이 댓글, 그때 아까 댓글 적으신 분들도 그냥 숨만 쉬고 살 거 아니잖아요. 뭐라도 하고 살 거잖아요. 왜 일합니까? 희망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아니면 좀 내가 번 돈을 가지고 나름 나한테 필요한 걸 쓰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야? 그게 절망이에요? 돈 버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름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나쁘게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댓글 다신 분. 그리고 좀 그런 게 있어요. 세상이 각박해지고 사는 게 힘들어지면서 지나친 염세주의자가 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이거는 정말 확실해요. 이건 어디 가서 보면 되냐 하면 네이버 댓글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염세주의자들 천국이에요. 염세주의자들의 천국. 아, 대한민국 끝났다. 어, 대한민국 사는 거 지옥이다. 해지옥이다. 대한민국 떠야 된다. 대한민국 살만한 곳이 못 된다. 그런 얘기가 난입하는 곳이 댓글창 거기에요. 우리 저 누구야? 오리온님 보셔서 아시겠네요. 그게 댓글 많이 보시나 보네요. 예. 각박해진 것도 맞고 힘들어진 것도 맞아요. 그 부인 안 합니다. 아니, 그렇다고 우리가 못 살 이유는 없잖아.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안 살 이유도 없잖아요. 아니, 각박해지고 힘들어지면 거기에 맞게 살아가면 되잖아. 거기에 맞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결혼하기 힘들어지면 그냥 혼자 살아야지 뭐. 혼자 살면서도 나름 거기에 맞게 내가 어떻게 하면 혼자 잘 살 수 있을까 연구하면 살아가면 되잖아. 혼자 사는 게 무조건 뭐 나쁘다, 힘들다, 인생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 그렇게 생각하는 본인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각박해지고 힘들어지면서도 그 안에 어떤 행복감과 뭔가 보람, 만족감, 현실적인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대한민국 끝났어, 희망이 없어, 답이 없어, 도저히 살 곳이 못 돼, 여긴 지옥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많아졌잖아요. 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뭐 메로나 때문에 사람 못 만나서 힘들다, 밖에 못 나가서 힘들다고 하는데 팩트로 얘기할게. 뭐가 힘들어? 물론 수익적인 부분이 감소하신 분들이 힘들겠지만 사람 못 만나는 게 그렇게 힘든 건가? 밖에 어디 왔다 갔다 못 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건가?
그 못한다고 사람 죽나요? 꼭 누군가를 만나야 그게 인생이고, 어디 왔다 갔다 해야 인생이고, 남들 가는데 다 가야 인생이고, 남들 먹는 거 다 먹어야 인생이고, 꼭 그런 겁니까?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 좀 그래요. 뭔가, 어, 그, 남들이 하는 걸 못하면, 그게,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뭔가 박탈감 많이 느끼는 것 같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뭐, 메로나 시국이고, 뭔가, 좀, 행동 반경이 좀 좁아들고, 마음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맞춰 살아가야 되는 거야. 거기 맞춰가지고. 사람 많은 거 피하고, 마스크 쓰고, 살아가면 되는 거야. 지금 우리가 마스크 쓴 지도 지금 1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한 1년 3개월 됐네. 마스크 쓴 지가. 물론 마스크 쓰는 게 불편하긴 해요. 솔직히 말해서. 불편하긴 한데 이게 진짜 막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거나 진짜 이래가지고 못 살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보다 더 힘들고 지금도 뭔가 제어가 안 되는 그런 나라들도 엄청 많잖아. 그래도 우리나라 어느 정도 풀렸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 야구장도 이용 가능하잖아, 여러분. 지금. 작년에 야구장도 이용 못 하겠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앞으로 더 각박해지고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 와중에도 우리는 이 각박하고 힘들어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어떤 식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구축을 할까? 어떤 식으로 내 마이 스타일을 만들어 나갈까를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돼. 끊임없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보다 결혼 안 할 사람이 더 많다고. 훨씬 더 많아진다고. 근데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그게 내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뭐 결혼할 사람이 없는 것도 있지만, 연애를 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결혼이 무조건적인 행복을 보장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결혼해서 불행한 사람도 엄청 많아지잖아. 그래서 좀 뭔가 다양성을 가지고 내 자신의 어떤 인생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대한민국 노답이야. 끝났어. 대한민국 떠나야 돼. 떠나세요. 근데 떠날 만한 기본적인 준비야. 돈은 뭐 하나 한다 모르겠네. 돈도 없고 어학이나 기본적인 그 언어 교육도 안 돼 있고 거기다 문화도 몰라요. 그냥 몸만 간다고 다 됩니까, 여러분? 몸만 간다고? 안 되잖아요, 여러분. 뭐 이민을 가고 싶어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못 갈 거예요.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고 교육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받은 사람만 갈 수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안 된 사람은 그냥 그림의 떡이에요. 언강생심.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야. 어느 정도 적당한 염세주의와 적당한 긍정을 가지고 있는 거는 좋은데 지나친 긍정, 지나친 염세, 한쪽으로 그냥 치우쳐진 염세는 오히려 현실적인 판단을 더 어둡게 하고 내 자신의 삶을 더 황폐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그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댓글 다시는 분 좋은 얘기도 좀 많이 해서 좋은 얘기도 님 댓글 보면 무조건 나쁜 얘기밖에 없어. 어,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님을 언급했을까요? 오죽하면 좋은 얘기도 많이 다셔요. 좋은 얘기도. 어, 물론 세상이 팍팍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못 살 건 아니에요. 님도 그러니까 살아가는 거잖아요. 자, 아무튼 3729님, 네, 좋은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